일반 레이저 포인트는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을 기공의 항암 원리라고 적어봤는데 운동과 명상과 이완과 호흡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 걷기, 달리기 같은 운동, 그리고 명상이나 참선 많이 들어보셨죠? 요가 같은 데서 하는 신체의 이완, 그리고 단전호흡 같은 데서 추구하는 호흡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치료법들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을 한꺼번에 확 보자 하는 게 이제 기공의 특징이죠. 특징. 굳이 기공을 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죠. 그 안에 이제 거의 인간의 치유에 필요한 대부분의 게 담겨 있어서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라서 시간이 충분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한의사 조정현의 생명기르기라고 하면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봤자 지금 서론 정리해놓고 제가 지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서론만 보셔도 대충 중요한 건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왜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그 병에서 효과적으로 나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생활습관 핵심 요점.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렸다,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빨리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꼭 뭐 암에만 쓸 건 아니지만 좀 더 넓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해지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떼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워낙 중요해서. 뭐 기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공은 실제로 자기 몸으로 하는 수련법이라 그 동작도 알아야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3번씩 기공 수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의료기공, 건심팔당금이나 송천자극요법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는 그 동작들이 조금씩 섞여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하긴 좀 어려우실 거고, 오늘 원리를 듣고 나면 이제 이런 동작을 가지고 조금씩 이용할 때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만 갖고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 조정현 치고 자연의학 함께 치면 옛날에 그 여수 MBC에서 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나마 조금 오늘 강의보다는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먼저 기공은 사실 뭐 딱 암에만 국한해서 쓰는 치료법은 아닌데, 지금 우리의 주 관심사는 암이니까 암이란 질환을 지금 서양의학 내지는 주류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관점을 잡고 있는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습관병의 하나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옛날에 무서웠던 질병들은 막 무서운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왔거나 막 무서운 바이러스, 뭐 코로나도 바이러스지만 무서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래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100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뭐 항생제 이런 게 막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생활 습관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사는 거예요. 식사 습관도 안 좋아지고 운동 습관도 안 좋아지고 수면 습관도 안 좋아지고 내 마음 쓰는 스트레스도 안 좋아지고 해서 생기는 병을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 암은 그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에 속합니다. 거의 생활습관병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서양의학에서도 인정하는 관점인데, 이 관점으로 보자면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생활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주 치료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의료 체계가 뭔가 이제 환자에게 뭐 시술을 해주고 내지는 약을 처방하고 이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게 메인 치료법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는 생활습관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 항암 치료 권하고 뭐 수술 권하고 방사선 치료 권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주 원인이 생활습관에 있다 하면 생활습관을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저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제 더 발전하면. 하여튼 그래서 생활습관병의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암이라고 하면 보통 대사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주변에서 뭔가 먹이가 되는 걸 먹고 그걸 가지고 내 몸에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뭐 밥 한 끼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막 복잡하게 이놈을 막 쪼개고 모양을 변형시키고 거기서 막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결국은 에너지를 뽑아내야 돼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자면 엄청 길어지고 일단 내가 먹은 음식물, 먹거리, 마실거리, 또 공기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로 바뀌나 이걸 이제 대사라고 부릅니다. 대사. 근데 암이라는 것은 이 대사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거의 합쳐졌다 보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을 잘 못해가지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저체온, 체온은 떨어지고 저산소,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산소 양은 줄어들고 고혈당,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남아돈 영양분은 많아지고 이런 현상을 동반하는 말기 질환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적인 정의에 근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 못하는데 최소한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